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시간에는 M증권의 대표이사이신 존 리 대표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존 리 대표님이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서 존 리 대표님이 생각을 하신 부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떤 주식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종합을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 리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존 리 대표님은 1991년 미국에 있는 스커더스 스티븐스 앤 클라크라고 하는 주식 투자 회사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2006년에 라자드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곳에서 매니징 디렉터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M증권 대표이사로 지금 현재 역임을 하고 계신데요. 세계 최초로 한국 투자펀드, 코리아 펀드라고 하는 그 펀드를 1991년부터 15년간 운용을 해서 1984년 상장 당시에 600억 원이던 펀드를 2005년에 15년 뒤에 1조 5천억 원으로 성장을 시키신 그 핵심 주역 중에 한 분이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투자자이신데요. 이런 투자자분께 부자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어떤 인터뷰가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존 리 대표님은 돈으로부터 독립을 하는 것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자유를 얻지 못한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난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소비하고 투자가 일괄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투자가 아닌 더 많은 소비를 지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존 리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사교육비,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사교육비부터 알아보겠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그래프를 제가 이 나라 지표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왔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7만 2천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2년 만에 약 5만 원 상승을 한 32만 1천 원이 월 평균 사교육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사교육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갈 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19년 기준으로 월 평균 사교육 비용이 32만 1천 원이 들어간다면 연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해보니까 385만 2천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연 385만 2천 원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투자여야지 저금이면 안 됩니다. 저금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정확하게 투자여야 되는데, 저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돈을, 저금을 은행에 적금을 넣었을 때는 그 돈이 일을 하지 않고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적인 돈이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투자에다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 돈이 불어나고 있는데, 한번 스스로 우리한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385만 2천 원을 그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차인데요. 제가 이 데일리에 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벤츠 E클래스 미국 제치고 한국 세계 1위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연간 신차 시장이 1700만 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한국보다 약 10배나 크지만 2018년 1월달, 3월달에 한국이 이 10배나 큰 시장인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로 벤츠 E클래스를 많이 수입을 한 국가라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수의 벤츠 E클래스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샀다는 말인데요. 미국에는 물론 다양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동차 시장이 있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 시장도 크지만 그런 큰 자동차 시장을 우리나라가 미국을 추월을 하고 세계 1위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반 차량도 아닌 고가 차량, 벤츠 E클래스라고 하는 그 차량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큰 소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구매를 하고 월간 200만 원을 지출을 한다면은 결국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땅에다 버리는 건데요. 하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그 돈이 일을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어께서 또 존리 대표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2020년 6월 27일 날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2020년 6월 27일 날 인터넷에 기재가 됐는데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과연 사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어가 존리 대표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존리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질문이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주식이 2천여 개가 넘는데 왜 삼성전자만 물어보는 건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오류가 바로 분산 투자를 간과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2천여 개가 넘는 회사들이 아주 건전한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재무 구조가 나쁜 회사들도 있겠지만 왜 한 주식에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거는 잘못된 투자일 수 있고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간과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흔히들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야, 요즘 어떤 회사, 어떤 주식이 괜찮냐? 좀 추천 좀 해줘.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야, 지금 내가 이 주식 보고 있는데 사도 괜찮냐? 한번 봐봐. 이렇게들 많이 물어봅니다.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을 지금 현재 가격이 저렴한 가격인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인지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게 착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가장 잘못된 투자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 페니스탁, 그러니까 주가가 1달러 미만인 아주 저렴한 주식에다가 제가 타이밍을 맞춰서 그날 하루 동안 이윤을 조금이라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을 썼었는데요. 이 페니스탁에 투자했던 이유가 페니스탁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 200% 또는 300%까지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주식에다가 1%, 2% 이윤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시간을 낭비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천연가스라고 해서 이거는 원자재 주식인데 한때 이 원자재, 천연가스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타이밍을 맞춰서 그날 하루 동안 데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낭비를 했었는데 제가 깨달은 그 한 가지는 이 1년 동안의 그 얻은 깨달음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절대로 부를 이룰 수 없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는 투자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절대로 부를 이룰 수 없겠구나. 그리고 또 돈을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 이유가 오늘 하루 동안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 2%, 3%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만 내일 투자를 했을 때 혹시 그 타이밍이 잘못된 타이밍이었다면은 5%, 10% 손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이 물렸을 때 내 감정이 몰입이 돼서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윤을 잃었던 그런 옛날에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주식을 고르는 건 투자가 아니라고 존리 대표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는 마치 카지노에 도박을 하러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데이 트레이딩이 아닌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면은 장기 보유한 주식은 몇 년이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존리 대표님은 주식은 안 파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되게 재밌는 말인데 사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Our favorite holding period is forever.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히 라는 말입니다. 존리 대표님과 똑같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거라고 존리 대표님과 워렌 버핏은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워렌 버핏께서 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생각이 아니라면 10분 동안 소유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즉 내가 10년 동안 주식을 가질 게 아니면은 단 10분이라도 이 주식을 살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투자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존리 대표님께서 자신이 투자한 그 사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90년대 초에 S텔레콤 회사를 3만 원이 거래가 될 때 매수를 하셔서 10년 후에 440만 원일 때 고점에 매도를 하심으로써 약 10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3만 원에 사서 440만 원 고점에 매도를 해서 큰 이윤을 창출하셨는데요. 처음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 예측을 하셨대요. 앞으로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많이 쓸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되어서 지속적으로 S텔레콤 통신사 주식을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10% 오르고 팔고 나는 천재야라고 외치지만 앞으로 이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면 팔 이유가 없다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주식을 팔은 이유도 있습니다. 10년 뒤에 440만 원에 파신 이유가 이 S텔레콤 회사가 성장성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점점 더 보편화되면서 이 산업의 성장성이 점점 더 낮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 더 좋은 성장성을 가진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매도를 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더 많은 경쟁이 생기면서 그 구조의 변화가 따라서 비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이 회사 주식이 성장성과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지만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이 회사의 성장성이 그리고 경쟁성이 너무 커진다면은 그에 따라서 수익이 더 이상 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매도를 해도 괜찮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내며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게 주식을 투자하는 그 핵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어가 여쭤보니까 존리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인사이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강병천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요. 강병천 회장님께서 좋은 주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하니까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지갑을 열게끔 하는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입고 자주 먹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회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높고 그리고 성장성이 높을 경우에는 그런 회사 주식들이 좋은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리 대표님께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 그 외에도 주식은 장기간 투자를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주당 2,000원이었던 삼성전자 주식을 20년 동안 모으신 택시기사 분이 이 내용이 최근에 아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7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주식이 20년 전에 약 2,000원에 거래가 될 때부터 이 회사 주식을 모으셔서 지금은 수십억의 자산가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 주식을 모으면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주식에만 몰두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넣지 마십시오. 그 말은즉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를 했어야지만 큰 위험이 없다고 말을 하셨고, 그리고 존리 대표님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택시기사분께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그 주식에 큰 자산을 투자를 하셔서 이윤을 창출하셨는데, 사실 이분께서 주식 투자로만 부를 쌓으신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돈을 넣고 그게 돈이 불어나면은 그 돈으로 또 다른 투자 자산인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20년 동안 반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즉 삼성전자 하나의 투자 수단뿐만 아니라 부동산, 그러니까 땅이 될 수도 있고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빌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른 부동산 여러 투자처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20년 동안 이러한 일을 반복을 해서 이윤을 창출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삼성전자에만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하셨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파산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기간 동안 다른 기업에 의해서 경쟁이 밀려나서 주가가 내려갔을 수도 있지만, 이 택시기사분께서는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식을 믿으셨고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지켜보았고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었기 때문에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함으로써 그 쌓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투자처인 부동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이윤을 창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존리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분산 투자는 아니지만 어떤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성장성과,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윤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한 회사를 지속적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큰 돈을 쌓을 수 있다는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32배 이상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중에 액면 분할을 한 것까지 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윤을 정말 창출하셨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택시기사분께서, 지금은 이 수십억 자산가분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돈은 한꺼번에 불어나는 게 아니다. 부자는 빨리 되는 방법이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근검절약해야지, 불려나가서 오래 가져가야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가슴에 많이 크게 와닿는 말인데요.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란 어떤 한 주산에다가, 어떤 한 주식에다가 타이밍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주식이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고 했을 때 주식을 투자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조금 더 올랐다고 하더라도 계속 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하면은 내가 먹고 마시지 않고 조금씩 절약을 해서, 근검절약을 해서 이 회사 주식을 불려나가서, 그리고 또 오래 가져가야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라고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나 노인 자살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돈이라는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실인데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부자의 습관에 대해서 존리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대인 총 인구가 약 2,05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 분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아르헨티나, 러시아까지 정말 다양한 국가에 멀리 인구가 되게 크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한국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살아야 정상인데, 유대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나라에 엄청 많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쟁과 핍박으로 인해서 인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 유대인이 세계의 금융을 장악을 했다고 존리 대표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융을 가장 잘 이해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결과가 미국 인구의 2%도 되지 않지만 그 자산은 미국 전체의 20%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자 비결은 한 살이라도 더 빨리 투자를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식 때 친척들이 돈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13세 때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 성인식을 할 때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목시계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에서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돈, 축의금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아이의 예금 통장에 이 축의금을 넣어두고 18살 때까지 저금을 해서 그 예금한 돈이 크게 불어나서 경제적 독립을 할 때 종잣돈이 된다고 합니다. 13살 때 축의금으로 유대인이 받는 돈은 5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무려 6천만 원이나 된다고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5만 달러라는 돈으로 경제 독립을 강조를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되게 상반되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주면서 경제 독립을 강조를 시키는 것보다는 사교육 비용에 큰 돈을 사용을 하면서 너가 지금부터 학교 공부를 잘 해야지만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성공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제 독립을 크게 강조를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5만 달러까지는 아니지만 큰 돈을 주면서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가 아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2세기 해적이 앞으로 좀 더 유익한 영상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면은 되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조건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존리 대표님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봉이 한 100억쯤 되면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연봉이 2천만 원이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연봉이 100억쯤 되면은 110억, 200억까지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봉이 2천만 원이 됐을 때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우선순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부자가 되는 건데요. 우리의 현재 우선순위가 자동차,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 사교육 비용이 우선순위였다고 합니다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가 우선순위가, 첫 번째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을 우습게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비싼 가방을 사고, 그리고 또 주말마다 아니면 1년에 아니면 2번씩, 1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물론 저렴한 가격일 수 있겠지만 한 잔에 4,500원이나 되는 커피를 마시면서 돈을 쉽게 쓰다 보면은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나서 소비가 투자보다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근검 절약이라고 합니다. 존리 대표님, 그리고 또 이전에 소개드렸던 그 택시기사, 현재는 자산가가 되신 그 부자 분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역시 근검절약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30살인데 60살이 되었을 때, 60살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는 게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60살부터 90살까지 31년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31년간 내가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분에게는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적은 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약 11억 1,600만 원이라고 600만 원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은퇴를 해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경제적 독립을 하고 큰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11억 1,6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그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순간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적금만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할 경우에는 그 돈이 일을 하지 않고 그 돈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정적인 돈이게 되지만, 하지만 주식을 소유를 함으로써 그 회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 회사의 이윤이 창출하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는 그 빈부의 격차가 크게 늘어난다는 걸, 갑자기 벌어진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습관을 방해하는 요소들 중 가장 큰 요인들이 욜로 그리고 소확행이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 소확행을 선물하세요. 퇴근 후에 떠나는 소확행 여행 가이드, 직장인을 위한 소확행 가이드라고 하면서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아주 이런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요. 커피 한 잔 4,500원이 있고 저렴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 한 잔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매일매일 할 경우에는 그 돈이 불고 불어나서 큰 돈이 되고, 우리가 그 돈이 소비로 나갔을 때는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가 못 되니까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자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존니 대표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은 기쁨을 뒤로 하고 큰 기쁨을 위해서 지금부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투자란 내 돈이 일을 하게 하는 건데 가장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주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의 이익 추구 활동에 함께 하는 게 투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붕괴 후에 아주 장기간 동안 침체를 했었는데요. 물론 최근에 일본의 그 주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이 붕괴한 다음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새로운 기업이 생기지 않게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박스권 코스피 안에 갇혀서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원금 보장형으로 우리가 미래를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 퇴직연금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경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패가망신을 한다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크게 퍼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패가망신을 한 이유가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기다리면 결국 수익을 얻는다고 존니 대표님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모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고 기다렸을 경우에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올바른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는 결국 수익을 얻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좋은 주식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돈을 쉽게 버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애플은 돈을 쉽게 번다? 아니면 아닌다? 애플 주식에 대해서 존니 대표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손바닥만한 제품으로 몇백만 원을 벌기 때문에 애플은 돈을 쉽게 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회사에 대비해서 또 쉽게 돈을 버는 회사가 맥도날드, 코카콜라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 경우에는 큰 R&D 비용 없이 새로운 햄버거 메뉴만 만들었을 경우에는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다른 타 패스트푸드점에 비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요. 코카콜라 역시 콜라라는 그 음료 하나로 전 세계 음료를 판매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쉽게 돈을 버는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남들보다 쉽게 돈 버는 회사를 먼저 발견을 하고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외에도 존니 대표님께서 고려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돈을 쉽게 버는가 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에 브랜드 네임이 있는가. 세 번째는 마켓시어가 높은가.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자가 쉽게 못 나오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돈도 쉽게 벌고 브랜드 네임도 있고 그리고 마켓시어도 상당히 높죠. 경쟁자도 더 이상 핸드폰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경쟁자가 못 나오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고위험, 고수익, 그리고 저위험, 저수익에다가
분산을 투자라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적정 투자 포트폴리오가 15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저위험 저수익의 주식에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위험은 있을 수 있지만 수익도 높은 그런 회사에다가 분산을 투자해야지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단기 수익률에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즉 우리가 타이밍에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회사가 저가인데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면은 10%, 20%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기 수익률에 집중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는 안목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직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창업을 할 경우에는 나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그 확률은 낮지만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자가 되는 습관,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부자들의 공통점은 근검 절약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돈을 쉽게 버는 회사인가, 브랜드 네임이 있는 회사인가, 마켓쉐어가 높은 회사인가, 그리고 4번째로는 경쟁자가 쉽게 나오지 못하는 회사인가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고위험에 고수익에, 그리고 또 저위험에 저수익에 투자해 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적정 포트폴리오를 15개 정도 유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이 회사가 안 팔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과연 내가 10년 뒤에도 이 회사가 성장을 해서 팔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을 진짜 해본 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기 해적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